양주 시민 470명이 양주 로컬푸드 보조금 횡령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양주시의원과 로컬푸드 사업 관련자와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올 상반기 동두천시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 거래 10건 중 2건은 갭 투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두천시가 비규제 지역이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데다 매매값과 전세값 차이도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6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늘면서 치료 병상은 1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내 6개 시군에서 오는 10월부터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현재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또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주 시민 470명이 양주 로컬푸드 보조금 횡령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양주시 로컬푸드 보조금 횡령과 관련한 책임과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관리 감독 책임을 밝히고 토호 세력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구인들은 또 양주시 의원과 로컬푸드 사업 관련자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주 로컬푸드 사기 사건은 로컬푸드 매장 2곳이 올해 초 연달아 폐점하면서 농민과 출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 금액만 12억 원에 달합니다. 로컬푸드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진 김모 씨는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동두천시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 거래 10건 중에 2건이 갭 투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성사된 동두천 아파트 매매 거래 1,268건 중 17.1%에 해당하는 218건이 갭 투자였습니다. 이유로는 동두천시가 비규제 지역이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매매값과 전세값의 차이도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 상반기 동두천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35.4%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장암동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지화화하는 것으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되는데요. 의정부시는 다음 달 중 제안 공고를 내고 내년 1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3년 3월에 착공해 2027년에 준공됩니다. 의정부시는 하수처리시설을 지화화하고 지상 공간은 공원과 운동시설 등으로 꾸며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공사가 43%의 공정률을 보이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산곡동 일대에 59만 제곱미터에 조성되는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지난 2019년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가 내년 8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매각 대상 토지 37만 7천 제곱미터 가운데 22만 5천 제곱미터가 계약을 마쳐 60%의 매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복합문화융합단지는 3,8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K-팝 클러스터 판매 시설과 아파트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경기도가 모든 도민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5조 원대의 3차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한편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경기도는 399개의 병상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 주간 경기도 소식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가 5조 401억 원의 3차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역대 최대 규모이며 올해 재정 규모는 37조 원으로 확대됩니다. 항목별로는 정부 상생국민지원금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2조 6천억 원이 편성됐으며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4,190억 원의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전도민 1인당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강화를 위해 1,752억 원이 편성됐으며 도로와 하천 인프라 강화를 위해 993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도는 정부가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도내 병원에 399개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 부족에 대비해 정부에 건의해온 것이며 정부는 이를 수용해 지난 13일 수도권에 7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의 1% 이상,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은 1.5% 이상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중증 환자 전담 55개 병상과 중등증 병상 344개 병상 등 모두 399개 병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영유아의 감염 경로가 대부분 가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84명이며 영유아가 88%인 162명, 보육교직원은 12%인 2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유아 감염 경로로는 가족이 전체 78.4%인 1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원아동 10.5%, 지인 8%, 교직원 3.1% 순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어린이집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영유아 양육자들의 선제 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한 15개 시군의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했습니다. 과태료는 내지 않고 국세 환급금은 챙긴 체납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과태료 등 세외 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환급금 대상자 6,789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세 314억 원이 환급 예정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선압류 금액 등을 제외하고 1,186명의 국세 환급금 2억 6천여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도는 국세 환급 시스템이 세외 수입 징수 전산 체계와 연동되지 않아 신속한 압류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 환급금을 즉시 압류할 수 있도록 전산 체계 구축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습니다. 경기도가 22개 공공기관 직원 114명을 채용합니다. 기간별 채용 인원은 경기교통공사 15명, 경기연구원 9명, 경기도 일자리재단 8명, 경기여성가족재단 7명,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농수산진흥원 각각 6명 등입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며 필기 시험은 10월 2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도 내 6개 시군에서 오는 10월부터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농가별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은 전국에서 처음인데요. 잘 준비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상호 경기도의회 의원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경기도가 지난 7월부터 6개 시군에서 농민 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이 신청 관련해서 안 하신 분도 계신 듯한데요. 신청 자격 그리고 지원 내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은 이제 신청 자격이 좀 주어져야 되는데, 신청 자격은 그 해당 그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총 거주 기간이 10년이 되는 그 농민에 한해서 그 농지나 사업장을 해당 시군에 두고 1년 이상 생산에 종사한 농민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지고요.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농작물 재배업, 임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해당되며 영농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이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중에서 그 농민 부부가 함께 농사에 종사할 경우에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개별 농민에게 각각 지급되는 농민 기본소득이므로 부부가 모두 지원 대상 조건을 만족한다면 부부 2인에게 각각 지급이 됩니다. 또한 그 각 시군의 읍면동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이 농민인지 확인을 해야 하고 자격 확인과 함께 1차, 2차, 3차 확인까지 거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격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월 5만 원 또는 분기별로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 어찌 보면은 뭐 적은 금액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농민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이제 이재명 지사의 기본 정책과 맞물린 연계사업으로 도내 연천을 비롯한 6개 시군 농민들에게 연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 사업입니다. 이 농민기본소득의 지원 내용은 이른당 매월 5만 원씩 지역화표로 지급되며 작은 금액이지만 농민들께서는 농민 기본 보장 및 농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농민들께서는 대환영을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연천군 농민들의 신청률을 보면 65%에 62% 신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민 기본 신청 날짜는 8월 30일까지인데 며칠 안 남았죠. 그런데 이제 신청이 누락된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또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네. 예, 농민들은 기대하고 있는 반면 또 이제 시군 입장에서는 적잖이 고민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 관련된 문제인데 예산 걱정 관련해서 현실 상황이 어떻습니까? 해결책은 세우신 게 있나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추가 확인된 농민들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고민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예산 확보를 당초 추가 30% 이상 추가 발생되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도 예산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6개 시군 지자체 또한 추가 예산을 10월, 11월, 12월 분기 예산만 확보하면 됨으로써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2022년도 추가 예산에 대한 부분은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에 경기도와 각 지자체, 시군 지자체가 5대5 매칭 사업으로 추가 예산도 적용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농민 기본소득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전국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순조로운 첫 발걸음 떼기를 위한 도의회나 또 지역 차원의 계획들이 궁금합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 농업 인구가 30년간 지금까지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농업은 식량 안보라는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지만 또한 소멸 위험 지역이 있는 농촌 지역들을 살리고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농민기본소득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회 위원님들과 함께 지금까지 그 시행착오에 의한 문제점들을 각 시군 사례들을 모아서 농민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 방법을 이제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유상호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 농민 기본소득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7명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가 6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는 엿새 만에 300명대로 내려왔지만 누적 확진자가 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치료 병상은 1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생활치료센터 11곳의 가동률 역시 71.1%로 전날보다 다소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3명이 발생하면서 누적 사망자는 724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2시 20분쯤 연천군 미산면의 한 양계 농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농장 2개 동이 타면서 닭 2만 4천 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1억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농장주는 소방당국에 양계장 출하 작업 준비 뒤 사무실에서 쉬던 중 전기가 끊겨 나와 보니 불이 난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나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